자, 화면에 보이는 이거, fx.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쵸? 방정식까지는 뭐 어떻게든 따라왔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간단해 보이는 기호 하나가 머릿속을 그냥 하얗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고 속으로 외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함수라는 녀석의 암호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학 점수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승부처죠. 여러분을 함수의 세계로 이끌어줄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비밀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자판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이름 아니겠어요? 도대체 함수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수. 한자로 보면 상자, 함자에 셈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를 담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되게 직관적이죠? 영어로는 function, 그러니까 기능이란 뜻이고요. 정리하면 어떤 값을 딱 넣었을 때 정해진 기능에 따라서 새로운 값이 툭 튀어나오는 상자. 바로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숫자를 놓는 상자라고 하니까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확 박히게 만들어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동 판매기입니다. 네,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자판기요. 함수를 그냥 자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 하나면 함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규칙을 정말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 이게 바로 X예요. 를 넣고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자판기, 이게 바로 함수 F가 내부에서 막 작동을 해서 우리가 원했던 음료수, 이게 Y예요. 하나를 툭 내어주잖아요. 입력, 처리, 그리고 출력. 이 간단한 세 단계. 이게 바로 X는 Y다. 이 말의 전부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자, 바로 여기서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규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하나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세 개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죠? 그렇죠. 고장난 거죠. 함수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입력값, 즉 x를 넣었는데 결과값 y가 없거나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고장난 규칙인 거죠.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하나를 넣으면 반드시 하나만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함수가 자판기처럼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다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라는 걸 아셨죠? 그럼 이 기본 개념이 중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점점 발전하고 레벨업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먼저 좌표 평면에 점을 콕콕 찍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점들을 이어서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함수의 기본기를 다지죠. 2학년이 되면 이 직선에 기울기랑 y절편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장착됩니다. 그러다 3학년이 되면 드디어 공을 하늘로 던졌을 때 그려지는 것처럼 멋진 곡선, 바로 포물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독 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수 고수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바로 도구에 관한 건데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정말 복잡한 문제도 한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눈으로 푸는 겁니다. 함수 고수들은요, 절대로 식으로만 계산하고 끝내지 않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슥슥 그려서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두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는구나. x값이 커지니까 y값은 내려가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의 실마리가 훨씬 쉽게 풀리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비밀로 가볼까요? 이건 많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 암호 같은 기호를 해독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바로 fx랑 친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y는 ex라고 쓰면 편한데 왜 굳이 fx는 ex라고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할까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편리한 약속이거든요. F3이 뭐냐? 이건 그냥 F라는 이름을 가진 자판기에 숫자 3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 하는 질문일 뿐이에요. 정말 별거 아니죠? 이 기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없애도 앞으로 배울 수학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이건 그로 번역의 기술입니다. 수학 기호를 우리가 쓰는 현실 세계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인데요. 특히 그 어렵다는 활용 문제에서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00x라는 식을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건 1분에 300m를 가는 상황이구나. 그럼 x는 시간이겠고 y는 이동한 거리겠네. 이렇게 x랑 y가 현실에서 뭘 의미하는지 자꾸 생각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활용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x가 뭔지 y가 뭔지 내가 정하지 않고 시작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함수의 개념부터 고수들의 비결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분들과 또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함수는 개념의 누적이 전부라는 겁니다. 함수는 절대로 벼락치기로 정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 개념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학년 때 배운 좌표를 모르는데 2학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2학년 때 직선을 이해 못했는데 3학년 때 배우는 곡선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냥 외계어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함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요, 용기를 내서 이전 학년 개념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함수는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그 관계를 표현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언어와 같아요. 이 언어를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은 세상을 남들과는 다른 눈, 즉 수식으로 읽어내는 정말 멋진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